지금 속보가 좀 올라왔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2시에 하기로 네, 했죠. 2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메시지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친윤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었지만 윤에게 아부한 적은 없다. 이런 발언이 있었나 봐요. 우리 작가님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당은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도 지금 나온 것 같고요. 아니 뭐 대통령에게 아부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아부 안 하지. 뭐 한 겁니까? 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아부 안 하고 대통령에게 누가 아부를 합니까? 아이고 참. 뭐란 거죠? 아니 자기가 가서 친윤이라는 집단이 그 가서 아부할 필요 없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말 들었는데 뭘 아부를 할 게 뭐 있어요, 자기들. 대통령이 잘못된 그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거를 막았어야 하죠. 그렇지. 예, 당 지도부라면은 그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 놓고서는 나는 아부한 적 없으니까 잘못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작가님께서 진짜 당정 관계라 하잖아요. 당청 관계. 네. 어떠한 그 대통령을 만들었다면은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작용을 한 거죠. 대통령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일침을 하고 어떠한 잘못된 정책을 가지게 되면은 안 된다고 말리는 일을 해야 되지. 누가 아부하라고 지금 우리 친윤 만들어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본인도 아이고, 예전에 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윤핵 가는 게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자, 국민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변인님? 어떤 거요? 방금 속보. 내각 불참하고 윤회 쓴소리? 윤회 쓴소리를 했는지 저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일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데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민심과 많이 동떨어진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 몇 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의료 정원 그렇죠. 문제. 전 방향은 너무나 맞았어요.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필수 의료, 공공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전체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 전임 정부에서도 추진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왜 2,000명이냐라고 그렇죠.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을 설득할 이 논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론을 취합해서 2,000명은 너무 많구나. 1,000명씩 할까? 1,000명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 미니멈은 몇 명이니까 이런 식의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당에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제일 시끄러웠던 문제가 이 의료 정원 문제였습니다. 그래갖고 당시에 저도 약간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었는데 그 전공의 회장 있잖아요. 박단. 네. 박단 회장을 한번 만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한지아 의원이 네. 의원 출신이니까. 네, 네. 근데 아예 박단이 전화를 차단한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그 당이 갖고 있는 보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어요? 배신자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와 관련한 것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 분란을 자꾸 그렇죠. 일으키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해줬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 친구잖아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방학 때면 가서 그러니까 조금 더 격이 없이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잘 얘기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렇게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아니, 저는 저 부분에 네. 한번 대변인 여쭤보고 싶은 계엄이 위법적이다 하는 얘기는 위헌이고 위법적이라 대단히 잘못했다고 지금 이제 반성을 하는데 당대표 시절에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에 본인의 오선이면 위헌 위법적이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걸 가면을 쓰고 자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야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 지금 이렇게 계엄이 위법적이고 대단히 잘못이라면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 네, 강론 당론 반대했다는 무효화. 거. 네. 그것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서 앞장서야죠.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 지금 와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 잘하고 계시네요. 계엄 위법적이고 대단히 잘못했다. 응? 지금 그렇다면 권성동이나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계엄이 위법적이고 잘못된 거는 이제는 안다. 그런데 우리가 탄핵을 반대했던 거는 윤석열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 한 것이. 세 사람이 다 짠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 근데 진짜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은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받아들여야 아니요. 되나 봐. 오선 의원 정도 되면 계엄이 위법적이라고 충분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에 들어가지고 행동을 옮겨야지. 맞습니다. 탄핵은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잖아. 근데 이제 그죠? 와서 저렇게 음. 사과하는 이유는 뭐죠? 이제 와서 사과하는 이유는? 네? 왜 이제 와서 저럴까요? 그러니까 저거 사과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면피하는 거예요, 지금. 면피다. 사과가 아니지. 아니 근데 대선 때도 저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대선 때도 대선 과정에서도 지금 계엄에 대해서나 이런 그래서 입장 지금 표명을 안 했잖아요. 이제 피할 수가 똑같은 없죠. 이제 피할 수가 얘기인데요. 없으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예, 해요. 그건 계속 그래요. 얘기했어요. 하는데 예, 예, 예. 탄핵 부분에 예.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계엄과 탄핵을 구별했어요.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에 계엄하고 대한 얘기는 탄핵을 없네 구분하고 이번에. 예, 맞네요. 그래서, 탄핵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탄핵을 하지 말고 질서 있는 퇴진을 원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주도를 해서 탄핵을 밀어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예, 예, 항상 했어요. 탄핵과 계엄을 분리해서 분리해서 얘기하죠. 예. 탄핵에 대해서는 아니, 입장이 없다. 위헌 위법이라고 얘기하면 책임 문제는 탄핵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법을 위반하고 저 이상 큰 법 세트잖아, 죄가 세트. 있겠습니까? 아니 질서 있는 퇴진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진행했잖아요. 추진했잖아요. 근데 예, 그때 예. 거기 그러면 힘을 실어 주던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다 아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계속 저렇게 그러니까요. 웃긴다니까요. 잠깐만요. 친윤이라는 게 뭐 무슨 아부 떤다고 예. 친윤이라고 합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계엄 근데 이후로 이게 보면 이제 대통령 지키는 뭐하고 모습만 연관이냐 보였잖아요.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네.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친윤이라는 사람들의 일단 영남권하고 강원권은 대부분 자기들 지역구에서 네. 김문수 후보가 표를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꿈을 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걸 그걸 보세요, 보고. 지금. 네. 속보도 올라온 거 보세요. 이재명 선거법 염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늦추려고 한 것이다. 그렇죠. 비판은 네, 두렵지 그러니까 않다. 그러네. 마지막에 이제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논리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답답하다.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 네. 빨리 전향적 입장을 밝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결과를 그렇게 봐요. 결과를 그렇게. 네. 뭐 결국 지금 자기가 음. 판단하고 있었던 내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 중에도 그 음. 방송을 하는데 약간 친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아직도 당원들 중에는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론 무효화 결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해갖고 저는 아니 우리가 그렇구나. 4월 4일까지 그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원들이 그게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할 수 있다. 그럼 4월 4일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명확한 그 파면 사유가 나왔다면, 밝혀졌다면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아,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을 시작으로 집을 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괜히 분란만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책임이 없는 정치인이죠. 아니,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발언했잖아요. 네네. 저 발언이 뭘 뜻하냐 하면은 저거잖아요. 결국은 또. 지금 탄핵을 늦추든지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을 했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다. 결국은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한동훈한테 있다. 있다. 음. 그 지금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제가 야, 봤을 지금 때는 속보가 또 올라온 게 네. 권성동 지금 의원이 한동훈과 윤의 캐릭터나 그러니까. 업무 스타일 비슷하다.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간다. 네. 결국은 검사란 음. 직업을 가지고 캐릭터를 연상시켰겠죠. 근데 본인도 검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야.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저는 직업으로 어떤 사람을 그렇지, 그러면 안 확정 되죠. 짓는다, 규정 짓는다는 완전히 그 별개의 얘기라고 아,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같은 기자 출신인 뭐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예전에 그 박광원 원내대표였었던 분 있잖아요. MBC 그렇죠. 뉴스에서 네. 그 앵커도 네네. 했었었고 지금 노종면
의원 있잖아요. 똑같이 기자 출신이라고 그 두 사람을 같이 평가하면 됩니까? 저 감히 요 얘기합니다. 우리 신동욱 의원과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다릅니다. 그런 네, 제가 감히 요렇게 얘기 한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떤 직업을 같이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평가한다는 건 진짜로. 불가능하죠. 네. 그야말로 뭐 한동훈 대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케바케. 그쵸, 케바케. 사바사. 사바사. 어. 그리고 대변인님 네. 소통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데 한동훈 전 대표 야.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일 가까이 모시고 말을 안 하시는 있으니까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진짜. 막 나가는구나.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까 한번 본인이나 잘하세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소통 열심히 합니다. 그래요? SNS 소통 열심히 하고 어. 또 그러니까요. 라방도 열심히 하고 또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고요. 그래서 소통과 공감 능력,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 능력이 지금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소통과 공감 능력 20인데 100으로 키워야 된다는 건지 아. 100점인데 150점을 늘려야 된다는 건지 100점인데 150점이라고 한다는 건 뭐 그렇게 한다면 동감할 수 있겠죠. 저 소통 공감을 능력이 저거예요. 더 키우면 좋으니까. 저거예요. 탄핵 반대한 우리들의 공감을 안 줬다. 그 부분인 것 같고. 백날 저렇게 윤석열 얘기해봐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아니, 맞네. 권성동은 계엄을 안 막았고, 한동훈은 계엄을 막았어요. 그거 하나만 보면 끝이에요. 아니 근데 네. 소통도 저는 맞네. 밥을 같이 대통령- 안 먹어서 그러나 술을 같이 안 먹어서 그러나 아이, 아, 근데 술안 맞네, 먹는가? 저는 소통도 대통령실과 왜 소통하지 않고 예. 뭐 언론 플레이를 하냐 이런 지적을 진짜 많이 그런 받았어요. 얘기 언론에서 공격을 기사화 많이 했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을 물밑 대화라는 게 없었겠어요? 물밑 대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언론을 활용해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공개를 했죠. 음. 그러니까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어땠고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고 나서 보니까 한동훈 당대표 시절, 비대위원장 시절에 진짜 소갈이 많이 했을 것 같다니까요.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다니까. 예. 그러니까 좀 권성동과 지금 이 영남 기득권 친윤 떨거지들이 하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윤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한동훈을 깎아내리고 또 그렇죠. 윤을 배신했다고 해서 한동훈을 깎아내리고 그러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목적은 한동훈을 오로지 비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윤하고 비슷했다고 했다가 윤하고 등 돌렸다고 했다가 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역시 잠깐 정리하셨어요. 야. 한 방에 정리됐습니다. 야,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윤석열 그러네. 전 대통령이 요새 완전히 뭐 어디서든 혹평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혹평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뭐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야. 자체가 비교가 지금 좋은 사람하고 대상이 되면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겠지만 뭐 이렇게 실패한 정치인과 같은 그 비교 대상에 그쵸. 오른다라고 한다면 저절로 좀 이렇게 뭐 다운그레이드 돼야 된. 프레임을 만드는 예. 거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하는 프레임이 또 저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민주당도 한동훈은 네. 뭐 술 안 먹는 뭐 윤석열이가 아니냐. 있잖아요. 뭐 이준석도 항상 하는 얘기가 술 안 먹는 맞아요. 윤석열이다 네. 이렇게 야, 얘기하는데 이제 저거까지 갖다 쓴다. 예. 나가면서까지 한동훈 전 대표를 저래 비난하네. 전정긍긍하면서 한동훈이 오면 안 돼. 천정긍긍하면서 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 탄핵에 대해서 자신들이 탄핵을 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옳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네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막 분노의 댓글을 올려주고 진짜 계시네요. 열받네요. 예, 네. 화가 납니다. 다음 얘기 그냥 해버릴게요. 예. 다음 얘기 다음 얘기 할게요. 이제 더 이상 해버리십시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해버릴게요. 예, 이제 하고 싶지 해버리십시오. 않아요. 예, 이제 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아니 아주 작게 했어. 아주 네. 할 얘기 많은데. 네, 할 얘기 네. 많은데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들 네. 뉴스 사랑방에서 우리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